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의 차우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좀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장중에 거의 한 10%, 11%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꼬리를 달고 좀 밀리긴 했는데, 그럼에도 나름 움직임은 좀 있었다. 그래서 드디어 그러면 임상 1상이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뭐 임상 진입한다라고 신청서 제출을 했는가 라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요. 경구형 치료제 긴급 승인 가능 언급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임상 3상이라든지 임상 2상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안 움직였죠. 신풍제약은 얘도 안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뭐 부광약품이 있었죠. 얘도 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국 BNC 같은 경우는 많이 움직였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현대바이오도 어느 정도 움직였다. 그러나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었던 이슈가 나온 거는 아니에요. 이 긴급사용이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전혀 색다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 현대바이오가 지금까지 2월이죠. 2월서부터 양봉을 끌어내거나 양봉을 만드는 패턴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막 과연 그 현대바이오랑 직접적으로 연결된 거는 아닌데, 재탕성 뉴스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그냥 경구형 코로나 치료제가 또 엮여가지고 살짝 올라갔다 꼬리 달고 밀리는 이런 패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에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을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에 양봉에 어떤 의미를 두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잖아요. 2월 말에서부터 얘네들이 이런 이슈로 끌어들이는 양봉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속아갖고 여기서 또 비중을 채운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이슈가 나왔으니까 갈 거야 라고 해서 또 모르게 비중 채웠고, 밀리네? 근데 여기서 또 뉴스가 나오니까 이번엔 갈 거야 라고 여기서 또 비중 채우고,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확실하게 임상으로 진입한다라는 그런 키워드가 나오고 나서 차라리 그때부터 눌림 공략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맞다, 리스크가 적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경구형 코로나 같은 경구형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먹고사랑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면서 또 올라갔다. 그러니까 중요한 뉴스는 아니었다라는 부분이고, 지난 영상에서 살짝 언급을 해드렸는데, 먹는 코로나가 이 먹는 치료제, 이게 코로나의 게임 체인저가 되기 어렵다라는 이슈가 나왔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전문가님께서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가 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좀 밝혔어요. 걸려서 치료를 하는 것과 걸리지 않게 해주는 것은 차이가 매우 크다. 그 말뜻은 백신이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치료제가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도움은 되겠지만은 백신 접종만큼 앞으로는 대응 판도를 바꿀 만한 정도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아직 임상 3상 결과가 진행 중이고, 백신 같은 경우 감염 예방이 80에서 90, 그 다음에 사망 예방은 거의 100%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치료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효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거죠. 일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치료제가 나왔을 때 그 치료제가 과연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한 효능은 나올 것인가 라는 거죠. 뭐 델타 바이러스라든지 뭐 뮤 바이러스라든지 람바 바이러스라든지 제각기 변종 바이러스에 걸렸던 사람들이 다 다를 건데, 그것들을 이 알약 하나로 모든 변종 바이러스의 사람들의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과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유전자를 갖고 있고 그런 유전자에 합쳐갖고 변이가 나오는데 그 모든 변이를 다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 백신은 지금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고요. 효과가 크기도 정해져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효과의 크기라는 게 뭐예요? 효능을 얘기하는 거겠죠. 경구형 치료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미래 이야기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인당 90만 원이 들어간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완치가 됐다 또 걸릴 수도 있고 완치가 됐다 또 걸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90만 원이라는 돈이 나중에 된다라면 차츰차츰 좀 줄어들긴 하겠으나 너무 큰 돈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큰 돈이고, 종합 감기약 같은 거 약국 가면 3,000원, 2,000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열알 들어있는 거. 그 정도까지 좀 이게 뭐라 그럴까요? 대중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는 몇몇 사람들, 좀 부유한 사람들이라든지 부유한 국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독점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약밖에는 안 된다. 결국 이런 게 아프리카 저기 밑에 있는 저 개발도상국의 국민들한테 가기까지는 어렵다라는 거죠. 1인당 9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 거고요. 1인당 지금 뭐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이거는 2, 3만 원 돈이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얀센 같은 경우는 뭐 12,000원? 그 다음에 뭐 아스트라제네카는 4,000원, 5,000원 요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도스를 만들고 있는 백신조차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평하게 못 나가고 있는데, 과연 이 경구용 치료제가 먹는 약이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가 이 경구용 치료제 하나만 보고 진행하기에는 위험이 크다라고 이 전문가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외 개발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글로벌 사와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임상 같은 경우는 일단은 MSD, 그러니까 머크사가 가장 빠르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머크사 쪽이랑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들어오기 위해서 한 37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위드 코로나로 방역 체계가 전환이 된다라고 해도요, 일상적인 방역 수치는 준수가 꼭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 교수님이 조언을 하고 있는 게,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전체 피해 규모를 감소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치러야 할 대가는 이제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방역 완화를 조금 더 빠르게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대가는 1년 사이에 치러야 되는 거고, 완화를 점진적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피해는 10년, 20년에 나눠서 낼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백신의 존재 여부, 그리고 백신을 돌파 감염이 됐을 때 그거를 어떻게 치료하는 거에 대한 존재 여부, 이게 꼭 이제 편리하겠죠.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 굉장히 편리할 거고, 그냥 간단하게 내가 자택에서 집에서 간단하게 진단키트 이용해갖고 내가 걸린 것 같아 그러면 병원 가갖고 약을 먹으면은 뭐 알게 모르게 또 지나갈 수 있는 게 코로나 부분인데,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꼭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돌파 감염이 됐다, 그래서 치료를 했다, 근데 또 돌파 감염이 됐다, 그럼 또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게 좀 무한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독감처럼.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나옴으로써 위드 코로나로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뭔가 전제 조건이 마련이 됐다라는 것은 조금 이르다라고 좀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백신 접종률이거든요. 백신 접종률이 가장 우선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우러져야 된다는 얘기고, 오늘만 해도 2,000명이 넘었습니다. 당장 뭐 내일만 해도 완화가 될 거예요. 추석 기간에는 이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가 된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릴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드 코로나라는 그 키워드는 좀 이른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에 나오는 게 자영업자분들이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부로서는 이것도 저도 못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거를 하자니 여기가 좀 어렵고, 또 이거를 따르자니 또 여기가 또 어렵고,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인 거고, 결국은 이 치료제라는 부분에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고 있었던 이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서 임상 1상에 진입한다라는 그 키워드 하나 기다리고 있는 게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게 뭐 2월 말이죠. 전임상 단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줬다라는 이슈 하나만으로 석 달 만에 7배 가까이 올라갔던 그 종목이고, 거기에서 이제 임상 1상으로 진입한다, 할 거다, 계획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면서 질질 끌고 있는 게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실망 매물들이 나왔을 거고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재탕 때문에 속았던 회원님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우리는 기다려서 이 밑바닥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장당은 뭐 크게 어려운 구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임상 1상에 대한 결과 발표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정도 상승폭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넘어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 확인하셔갖고요, 천천히 등록을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카톡 친구 추가가 될 거고, 저희가 준비했던 여러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허브리핑이라고 해갖고요, 시황 브리핑이라든지 재료 브리핑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군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을 언급했던 영상들 저희가 주기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것만 보신다라고 해도 시장에서 소외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 그거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카톡 친구 추가는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 수익 인지 챕터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면 저희 매매했던 내용들 이런 식으로 저희 주주님께서 카톡으로 인증사진 인증 뭐 이런 거 캡처해서 보내주신 거 있거든요. 요거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허브경제TV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뭐 진행을 하는 건지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부터 그 추석 연휴입니다. 좀 편안하게 쉬시다가 다음 주에 다른 영상 뵙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